그렇게 공부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. 차렷, 경례. 다시, 차렷, 경례. 자, 무슨 일이십니까? 드디어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일단 합격생분들 축하 좀 드리죠. 축하합니다. 그만하시고요. 당신의 36회 합격 축하합니다. 그만하시고요. 이 시험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면 빨리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 37회 시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? 네.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만 딱 가지고 보면 이게 숨겨진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단순하게 분석하다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들조차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고쳐야 된다. 야,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도 좀 배워야겠거든요. 그럼 저는 내려가서 학생의 자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36회가 올해인데 35회 때 거를 한번 보자고요, 우리가. 이때 합격률이 1차가 15.07%, 그냥 15%죠. 그 다음에 2차는 그냥 31% 정도니까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정답. 1차가 1차가 2차보다 2배는 더 어렵다. 그렇죠. 1차가 합격률이 15%밖에 안 되니까 100명 중에 15명 붙으니까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공부 시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야, 1차 되게 어렵구나. 죽으라 1차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. 그 다음에 시간 나면 2차 해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리고 요때 보면 낱개로 들어가면 꽈락이 있는 게 1차에 민법 꽈락 있죠. 꽈락과 공법 꽈락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우리가 맨날 학원에서는 공법이 꽈락이 많다 조심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민법이 꽈락이 훨씬 더 많아, 공법보다.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들이 야,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, 꽈락 나온다 막. 근데 실제로 민법 꽈락 나오는 사람은,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실제랑 뭐가 다르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고.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알려드리면 여기에 15%잖아요. 요 15%는 100명 중에 15명 붙었다는 건데, 그럼 여기에서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. 총수가 몇 명이다? 100명이다. 이런 애들이 주르르 이렇게 와가지고 얘에서 이제 15명 붙은 거지. 그러면 이 모수가 되는 얘의 성격을 봐야 돼요. 1차 시험 치러 오는 요 사람들이 학원이든 인강이든 다 열심히 공부한 100명이겠느냐? 그게 아니겠느냐? 그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일반적으로 100명 중에 1차는요, 시험 그냥 접수만 해놓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,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했다가 공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시험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온 사람들도 많고,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30명 정도, 100명 중에 이 정도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다. 나머지 70명 정도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라서 어차피 합격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. 그러면 결국은 요 사람을 기점으로 한다면 얘가 15%가 붙었다는 건 30명 중에 15명 붙은 거예요. 공부한 사람 기준으로. 그럼 1차는 한 50% 붙은 거죠. 이 사람들은요, 70명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민법 꽈락입니다. 학개론이야 그나마 상식 가지고도 좀 풀 수 있겠지만. 그런데 2차에 해당하는 요 30%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온 100명. 요 100명은 누가 왔겠느냐? 그럼 첫 번째, 작년에 1차 붙고 2차 떨어진 사람들, 그 사람 죽으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부한 그 사람들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차 준비했다가 1차 붙은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시험 칠 거니까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허수가 거의 없는 거죠. 대부분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 들어온다.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서 30명이 붙은 거니까 얘는 합격률이 30%인 거예요. 얘는 한 50% 되는 거고.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야, 이게 더 어렵구나. 이게 훨씬 어렵구나. 그래서 이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. 요거 15%라 그래가지고 1차가 더 어렵다. 큰일 납니다. 그럼 올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. 36개 시험입니다. 일단 1차를 보니까 15%에서 24% 반올림하면 거의 뭐 9% 가까이가 올랐어. 많이 올랐어요? 조금 올랐어요? 확 올랐잖아. 그럼 아까 말한 대로 30명이면 같은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허수 다 빼고, 그럼 얘는 30명에서 23%가 23명이 붙은 거니까 24명이 붙은 거니까 거의 다 붙은 거죠. 실제로 학원이나 인강이나 올해 1차 시험의 합격률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, 90%는 다 붙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쉬워진 거다. 그래서 요것도 1차 시험 저희들이 난이도 판단할 때 시험 당일날 방문각은 난이도가 하하하하 제가 막 그랬잖아요. 근데 다른 데는 막 중상이다 그랬고 난이도 큰 차이 없다고. 문 차이가 없어. 어마어마하게 쉬워졌는데요. 그래서 갈수록 시험은 쉬워지고 있다. 1차는 웬만큼 공부하면 그러면 다 붙는다. 근데 2차를 보십시오. 2차는 31%였고 얘는 32%네. 그럼 1% 올랐네요.
그러니까 2차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. 그전에도 거의 비슷한 레벨로 쭉 이렇게 와요. 그러니까 2차는 생각보다 1차보다는 훨씬 어렵다. 그리고 2차는 난이도 변화가 그렇게 있지 않다. 1차는 쉬워졌고 훨씬 쉬워졌고 어렵다 한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한들 전체에서 한 50% 정도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? 2차가 더 중요하다. 난이도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?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. 그냥 공법 좀 어렵고 전교사법 좀 쉽고 공시세법도 뭐 쉬운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공부하시면 된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요거 결과를 가지고 1차가 23%니까 2차보다 더 어렵다. 얘가 더 높다. 합격률이. 그래서 1차가 더 중요하다. 여기다 시간 더 많이 넣자.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. 최근의 추세는 다 이쪽으로 가는 거다. 질문 있습니다. 자, 있을 줄 알았어. 그러면 37회 시험은 1차에 지금 다소 낮아진 난이도의 경향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십니까? 37회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. 그냥 평상시대로 가면 그러면은 보통 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, 여기가 중상이었거든요. 시험 난이도가 1차가.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하라고 본 거고 그러면 중정도 난이도라고 본다면 요거 사이 정도 될 테니까 그러면은 뭐 한 18%에서 한 20% 정도? 요 정도니까 요건 너무 쉬웠고 그러니까 거의 요 정도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. 그래서 난이도 조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얘가 37인데 38에도 이렇게 나오고 37에도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은 아 추세가 바뀌었구나. 1차는 그냥 와서 다 붙으라 그냥 해주고 2차에서 조정하겠다는 거구나.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에 더 맞춰서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오히려 초창기에 2차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흐름도 필요할 수도 있다. 1차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. 안녕하세요. 예. 진동차라고 합니다. 동차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2차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가 내 과목이 공부할 게 각기 좀 다르고 한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2차의 복습 같은 거나 공부법은요?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. 6개 과목이 딱 있잖아요. 있으면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오후에 공부하고 그날 배운 거 그날 오후에 공부하고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쳐. 모의고사를. 시험 쳐가지고 모의고사 성적이 골고루 잘 나온다. 골고루 안 나온다. 뭐가 됐든 골고루 나온다. 그러면 하던 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고 특정 과목이 지나치게 잘 나오는데 특정 과목은 지나치게 안 나온다. 이렇게 편차가 확 생겨버리면 그럼 공부 시간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.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조정한다. 처음에는 똑같이 그냥 공부한다. 같은 시간 분배해가지고. 안녕하십니까. 예.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는 이대리라고 합니다. 하이닉스. 제가 너무 좀 바쁜 직장인인데 하루에 공부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차 전략을 그러면 가야 될까요? 일단 2월까지 시간이 2시간밖에 없으니까 전 과목 다 못해요. 다 못하니까 2월까지는 민법이랑 중개사법만 있는 강의 다 따라 쫓아와. 그리고 공법도 1, 2월 것만 들어요. 이 세 개만. 그 다음에 3, 4월부터는 전 과목을 이제 다 보는 거예요. 다 보는데 3, 4월 2달 강의를 3, 4, 5, 6, 7, 8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대신에 3, 4월 달에는 5회 기출 특강이 있으니까 그 기출까지 포함해가지고 2달 강의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그게 정규 과정. 그 다음에 막판에 9, 10월 달 되면 백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랑 동영 한번 실전해서 풀어보는 거 그거까지만 따라가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이거 23%면 어렵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내가 한번 봤거든요. 운전면허증 시험이 합격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? 한 90% 이상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쉽잖아. 근데 운전면허증 시험도 합격률은 60%, 70% 요거밖에 안 돼요.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들 3, 40%가 어려워서 떨어지겠느냐? 아니라는 거죠. 공부를 안 하고 간 거지 그냥.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내가 작정을 하고 일단 붙을 거야 라고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그거 다 100%에 가까울 거예요. 그러니까 요것도 1차 시험 있죠. 공부를 작정하고 난 1차 붙을 거야 라고 작정하고 만약에 온 사람들만 있다. 그러면 8, 90%의 합격률이라고 봅니다. 1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.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. 너무 1차에 집중해가지고 2차 소리하는 건 굉장히 방향 설정을 잘못한 것이다. 질문 있습니다. 예? 네,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장수생이라고 합니다. 수생식. 예. 지금 합격률이 23%. 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 정도 합격률의 시험이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런 방법
요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학교론 같은 경우에 요 합격하신 분들 기출문제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가 89.32%? 기출문제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나온 게, 그것도 기출문제 중에서 쉽게 나온 게 나온 거.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. 나는 89, 목표가 100점이다. 그러면 기출문제 가지고 안 돼요. 근데 목표가 60점이다. 그러면 넘칩니다. 수생시 알겠어요? 예. 수생시. 이 갔다 왔니? 자, 여러분 36회 합격자 발표도 났는데 잘 들으셨나요? 사실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수치를 보면 아유 1차 어렵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백준 쌤 말씀하셨다시피 시험의 본질과 그리고 실제 응시하는 사람들의 구성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보셔야 합격을 위한 전략을 잘 짤 수 있다. 이런 의미로 저희가 영상을 오늘 만든 거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37회 학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다 필요 없고요. 네. 빨리 공부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버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면 된다. 목표 지점이 어디가 있어? 택시 타고 가야 돼. 내가 혼자 걸어갈 건 아니야.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? 1번, 택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아, 그렇죠. 택시를 빨리 잡고 빨리 가고 싶으면 두 번째, 앉으면 될 거 아니야. 잡고 앉는다. 문을 열고 뒤에다가 앉으면 될 거 아니야. 그쵸. 그럼 끝이잖아. 거기다 대고 앞에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? 이리 가다가 저리 좀 가주시면 안 돼요. 그런 짓 하지 말고 빨리 택시 잡고 빨리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즐기면서 가시라. 그러면 합격한다. 이게 다 필요 없고요. 이거는 강사들이 분석하는 거고. 방문각을 믿고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. 선택도 뭐죠? 실력이다. 영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력이다가 영어가 생각이 안 나. 실력이다. 네, 그럼 저희 영어로 합시다. 같이. 준비되셨죠? 네. 선택도 실력이다. 안녕. 안녕.